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창밖의 날씨를 보시고 어떤 분들은 오늘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저와 오랫동안 상담을 이어온 많은 어르신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뱃속 상태를 살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묵직한가? 오늘은 화장실에 갈 수 있을까? 약을 먹어야 하나? 그 짧은 순간에 하루의 기분이 결정됩니다. 배가 편안하면 아침 식사도 즐겁고 산책도 가볍고 손주 얼굴을 볼 때도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뱃속이 단단하고 무겁다면 그날은 시작부터 기운이 빠집니다. 밥맛도 없고 몸 전체가 찌뿌둥하고 괜히 밖으로 나가기도 꺼려집니다. 오늘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몸이 지쳐버리는 느낌 겪어보신 분은 그 답답함이 어떤 건지 잘 아실 겁니다.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질, 일상의 리듬, 그리고 삶의 활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배가 무거운 날은 생각도 무겁고 말도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집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식욕이 없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봐도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온몸의 에너지가 그 한 가지 불편함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걸 그저 나이 들면 생기는 일쯤으로 여기고 약에 의존한 채 수년, 심하면 수십 년을 보내십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체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체념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6년이었습니다. 16년 동안 단 하루도 변비약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달라진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이미 있던 것 하나, 그리고 아침 루틴에서 딱 하나만 바꾼 것이었습니다. 단 3일 만에 몸이 반응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그렇게 빠를 수 있다는 걸 몸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장이라는 기관은 올바른 자극을 받으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깨어납니다. 잠들어 있던 기관이 깨어나는 순간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반드시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아침마다 배가 무겁고 화장실이 두렵고 약 없이는 하루가 불안하신 분이라면 오늘 이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앞에서 드린 내용이 절반의 효과밖에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연세가 69이셨는데 상담실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조용히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오랫동안 쌓인 피로감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목소리도 표정도 앉은 자세도 모든 것이 오래 지쳐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들어보니 변비가 시작된 건 50대 초반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며칠에 한 번 정도 화장실에 못 가는 수준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좀 느려지는 거겠지. 물을 좀 더 마시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기셨죠. 주변에서도 흔한 일이라 하셨고 약국에서 가볍게 변비약을 사다 드시는 걸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약 한 알이면 다음날 바로 해결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약이 처음에는 듣다가 점점 효과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이틀이 지나야 겨우 반응이 오고 나중에는 약을 2알, 3알씩 드셔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 자체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약 없이는 아예 배변 신호조차 오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약이 장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문제는 그게 몸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외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친구 모임에 가려다가 혹시 밖에서 배가 아프면 어쩌나 싶어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했다가 아침에 배 상태가 좋지 않아 혼자 집에 남으신 날도 있으셨습니다. 그날 창문 너머로 손주들이 신나게 나가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 기억이 가장 마음에 걸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놓쳤을 때의 그 허전함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뱃속이 불편하면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식사량도 줄이셨습니다. 어차피 먹어도 잘 내려가지 않으니 덜 먹는 게 낫겠다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장을 더 멈추게 했습니다. 유산균을 드셔봤고 식이섬유 분말도 드셔봤고 알로에, 올리브유, 온갖 민간요법도 해보셨습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 시도해보셨습니다. 그때마다 처음 며칠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금방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드린 질문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매실청이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있긴 한데 그게 변비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저는 그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지금까지 해온 방법들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부터 짚어드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순서와 방식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잘못된 방식으로 쓰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장을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습관들이 일상 속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을 먼저 이해해야 올바른 방향이 보입니다. 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부지런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심장처럼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뇌처럼 독자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실제로 장에는 약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은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스스로 조율합니다. 이 과정이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한 기관이 왜 멈추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외부 도움에 너무 오래 의존하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변비약의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변비약은 장을 강제로 자극해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은 그 자극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그 이상의 자극이 있어야 반응합니다. 결국 스스로는 아무런 신호도 없이 약이 와야만 움직이는 상태가 됩니다. 장이 자신의 일을 약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리모컨으로만 켜고 끈 전자제품처럼 손으로 직접 켜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장이 약해지는 건 약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생활 방식이 장을 서서히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하고 무해해 보이는 습관들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입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장 건강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한두 모금씩 조금씩 마신 물은 위에서 대부분 흡수되어 버려서 장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장은 충분한 양의 수분이 한 번에 들어와야 자극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찔끔찔끔 흐르면 강바닥의 돌멩이조차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량이 충분하면 강 전체가 유연하게 흘러갑니다.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컵의 물이 한꺼번에 장으로 전달될 때 비로소 장이 반응할 수 있는 자극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뇌와 장의 연결입니다. 뇌와 장은 미주신경이라는 통로를 통해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장내 환경이 기분과 감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이나 신문에 집중하면 뇌가 다른 곳에 집중하면서 장으로 보내는 배변 신호가 흐려집니다. 몸은 준비가 되어 있어도 뇌가 그 신호를 처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오래 앉아 있어도 시원하지 않고 억지로 힘을 주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섬유질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변의 부피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피가 있어야 장벽이 자극을 받고 그 자극으로 장이 연동 운동을 시작합니다. 채소를 먹는다고 하셔도 실제로는 하루 필요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하루 권장 섬유질 섭취량은 약 25g인데 상추 2-3장, 오이 몇 조각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에게 일감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장은 일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식습관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어떤 분은 약에 의존하십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이 세 가지 수분 섭취 방식, 뇌와 장의 소통, 그리고 섬유질 섭취량에서 옵니다.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해도 전체 흐름이 막힙니다. 장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고리가 약해지면 전체가 느려집니다. 장은 생각보다 훨씬 솔직한 기관입니다. 제대로 된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극을 잘못된 방식으로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방식을 바꿀 시간입니다. 변비가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시나요?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 화장실을 못 가는 정도입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몸 전체로 영향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아주 조용하게 눈치채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뱃속에서 신호가 옵니다. 배가 단단해지고 팽창된 느낌이 생깁니다. 아랫배가 묵직하고 밥을 먹고 나서도 속이 비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방귀가 자주 나오거나 반대로 방귀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띠가 불편하고 바지가 꽉 끼는 느낌이 아침마다 반복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장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면 피로감이 깊어집니다. 장 안에서 오래 정체된 노폐물은 일부가 다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 전체가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늘 피곤하지?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장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피로감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데
장이 회복되면 그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에도 변화가 옵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얼굴빛이 칙칙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과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안에 유해균이 늘어나면 그 영향이 혈액을 통해 피부로 나타납니다. 거울 앞에서 얼굴빛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신다면 장 건강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변 신호가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변이가 오면 조금 참을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호 자체가 흐려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신호를 반복해서 무시하면 장은 점점 그 신호를 약하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변의 자체를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배는 분명히 무거운데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없는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제가 상담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느낌 자체가 없어졌다고요. 배가 더부룩하긴 한데 가야 할 것 같은 신호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단계가 되면 이미 장이 상당히 무뎌진 상태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초기 신호일 때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오래 힘을 주는 습관이 반복되면 항문 주변에도 부담이 갑니다. 혈관이 눌리고 붓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치질로 이어지면 화장실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배변 시 통증이 생기면 심리적으로도 화장실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악순환은 더욱 깊어집니다. 화장실이 두려워지는 그 느낌 절대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조용히 쌓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기억조차 못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증상들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이 바로 장의 신호를 다시 살펴보실 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천천히 쌓인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나이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장은 나이가 들어서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자극 혹은 자극의 부재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요? 거창한 것을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은 단순하고 정직한 기관입니다. 올바른 신호를 꾸준히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첫 번째 행동을 바꾸시길 권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세수보다 먼저, 핸드폰 확인보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손으로 컵을 쥐었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은 온도입니다. 차가운 물은 장 근육을 수축시켜 오히려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온도 하나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냉장고에 매실청이 있다면 그 물에 매실청 한 숟가락을 넣어 드세요. 매실에는 구연산을 비롯한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장벽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장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따뜻한 온도가 더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장 근육이 이완되면서 효과가 배로 늘어납니다. 매실청이 없으시다면 레몬 한 조각을 짜 넣거나 사과 식초 반 티스푼을 넣어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오히려 그 한 잔이 기다려질 겁니다. 중요한 건 벌컥벌컥 마시지 않는 겁니다.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삼키세요. 10초 정도 쉰 다음 다시 한 모금, 이렇게 약 5분에 걸쳐 천천히 200ml를 드세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 공복에 이 방법대로 드시면 음식물의 방해 없이 위를 거쳐 장까지 직접 전달됩니다. 밤새 쉬던 장이 그 따뜻한 자극으로 천천히 깨어납니다. 이것이 하루를 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리듬입니다. 하루 세 끼를 거의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은 규칙적인 자극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가 들어오면 장도 그 시간에 맞춰 미리 준비를 합니다. 반대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장의 리듬도 흐트러집니다. 식사를 거르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음식이 장에 들어와야 연동 운동이 시작되는데 먹지 않으면 장이 움직일 이유 자체가 없어집니다. 식사 20분에서 30분 전에 미리 물 한 잔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장에 곧 음식이 들어올 거라는 사전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신호가 장을 미리 깨워 연동 운동을 준비시킵니다. 식사할 때는 천천히 드세요.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쉬어보십시오. 이 작은 여유가 타액 분비를 늘려 소화를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현미밥이나 보리밥, 나물, 김치 같은 전통적인 식단은 자연스럽게 섬유질을 채워줍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도 좋습니다. 처음에 현미밥이 거칠게 느껴지시면 흰쌀에 보리나 귀리를 조금씩 섞어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섬유질을 챙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변이가 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화장실로 가십시오. 이 신호는 장이 보내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한 번 무시하면 다음 신호는 더 약해집니다. 반복적으로 무시하다 보면 결국 신호 자체가 오지 않게 됩니다. 아침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계획하셔서 화장실에 다녀올 시간을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화장실에 들어가실 때는 스마트폰을 두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5분 안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억지로 힘을 주지 말고 잠시 나왔다가 다시 가십시오. 네 번째는 배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마사지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드신 후 또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해보십시오. 손을 따뜻하게 비빈 다음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며 3분간 마사지하세요. 힘 조절이 어려우시면 처음에는 살짝 쓰다듬는 느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배 안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면 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소리가 들릴 때 멈추지 말고 부드럽게 계속 마사지해 주세요. 그 소리야말로 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는 잠들기 전 복식호흡입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은 자율신경을 경직시키고 장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낮에는 참고 사시다가 밤이 되면 걱정과 불안이 올라온다고 하십니다. 그 긴장이 장까지 전달됩니다. 잠들기 전 5분 불을 끄고 손을 배 위에 가볍게 올려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세요.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다시 내려앉는 걸 느끼면 됩니다. 이것을 4회에서 5회, 5분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긴장이 풀리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장도 밤새 충분히 회복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야식과 늦은 저녁 식사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은 우리가 자는 동안 스스로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늦은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그 회복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저녁 일찍 식사를 마치면 처음 며칠은 허전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 지나면 아침 식욕이 훨씬 좋아지고 배변 리듬도 자연스럽게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 아침 따뜻한 매실물 한 잔, 규칙적인 식사 리듬, 배변 신호에 즉시 반응하기, 부드러운 복부 마사지, 그리고 잠들기 전 복식 호흡,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더해 나가 보십시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을 기억하시나요? 16년 동안 변비약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하셨던 분, 손주들이 나가는 것을 창가에서 바라봐야 했던 분, 상담실에 처음 오셨을 때 눈빛에서 이미 포기한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셨던 분. 그분이 3일째 되던 날 아침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원한 적이 오랜만이에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16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16년을 꾹꾹 눌러온 답답함이 그 아침 한 번의 배변으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은 2가지였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매실물 한 잔을 천천히 드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걸 16년 동안 몰랐냐고 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르셨던 게 아닙니다. 신호가 있었지만 다른 방법들로만 답을 찾으려 하셨던 겁니다. 장은 복잡한 해결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올바른 순서로 올바른 자극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방향을 찾으셨으니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을 약하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물을 조금씩만 자주 마시는 것,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 채소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섬유질이 턱없이 부족한 것, 변이가 와도 참는 것, 그리고 속이 불편하다고 식사를 줄이는 것, 이 5가지가 장을 조용히 잠재우는 주범이었습니다. 반대로 장을 되살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매실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식사 전에 미리 물을 마셔 장의 준비 신호를 보내는 것,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천천히 드시는 것, 배변 신호가 오면 즉시 화장실에 가는 것, 아침과 잠들기 전 부드러운 복부 마사지와 복식 호흡을 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장이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을 되찾도록 돕는 방법들입니다. 약이 장을 대신 움직여주는 것과 달리 이 방법들은 장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의 움직임이 조금 느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올바른 자극과 리듬을 되찾아주면 장은 반드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단지 기회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가지셨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지금 당장 하나만 골라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가장 쉬운 것,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속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주가 지나면 배변 리듬이 돌아오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배 상태부터 걱정하던 그 습관이 조금씩 사라질 겁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좋은 신호를 꾸준히 보내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께도 나눠주세요. 오랫동안 혼자 힘드셨던 분들께 작은 위로와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분이 건강해지면 그 주변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이와 비슷한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몸의 신호를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갑자기 심해지신다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 건강이 면역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장이 건강해졌을 때 몸 전체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